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블록체인 시장은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내년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고 있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호 테크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를 앞두고 내년 블록체인 시장이 어떨지 전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텐데요. 오늘은 증권형 토큰을 주제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기자님께서는 내년 코인 시황을 예측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뭐 많은 언론 보도도 나오고요. 또 주요 또 국내 코인 거래소들에서도 좀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여의도에 있는 전통 금융가 쪽에서도 내년에 그렇다면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건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사실 저는 시세 측면으로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저도 지금 2017년, 16년부터 계속 판교 테크노밸리를 취재를 해왔는데 사실 코인이 처음 이름이 알려져서 주요 기업들, 기업 비즈니스에 쓰일 때만 해도 코인을 사고 파는 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은 뭐 정말 전 국민이 코인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월가의 전통 자본까지도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기존 자산 시장이 편입이 됐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 정치와도 긴밀해졌죠. 그래서 네. 지금 기축통화 달러의 패권을 보유한 미국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지금 쉽게 예단할 수 없고 사실 금리를 결정하는 페드 위원들도 사실 작년 말 올 초만 해도 그 점도표라고 하죠. 네. 이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어느 정도 미리 이제 가늠자라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전문 위원들도 다 못 맞췄어요. 그들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정치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미국 중심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급망 이슈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었고요. 또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풀리나 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황을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동감하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에 진짜 전망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가격은 뭐 그냥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오늘 주제와 핵심 키워드로 증권형 토큰을 가져오셨어요. 네, 증권형 토큰을 좀 핵심 키워드로 뽑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름은 되게 어렵잖아요. 증권형 토큰. 그냥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을 통한 자본 유동화를 정부나 당국 그리고 정부와 당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허락을 받은 그런 기존 레거시 기업들, 금융 기업들이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즉 코인은 힘을 많이 잃고 있으나 네. 판이 바뀌는 거죠. 앞으로 새로운 주역들이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정의를 해봤는데 지금 업비트나 빗썸 또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를 통해서 거래되는 코인들도 대부분이 사실 미래 가치를 당겨와서 억지로 유동화된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존재하는 자산, 존재하는 담보물을 활용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그 중에서도 당국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증권형 토큰 분야가 저는 국내에서 굉장히 내년에 핫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때마침 지난 21일 날 금융위원회가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로 이 STO 부분 중에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일단 사업자는 신한투자증권이 선정이 됐고요. 네. 신한의 STO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되게 이름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 기존의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되게 어려웠던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 간접 자본 SOC 같은 것들도 사실 민영화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뭐 지하철이나 뭐 요즘 우리 그 광역 도로 이런 것도 돈 굉장히 많이 드는 포트폴리오인데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 기업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투자할 수 있다면 또 지금처럼 자본이 경색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일반 개인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걸 또 정부가 담보를 해준다면 사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돼서 일반 개인이 정말 기관들이나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것들을 앞으로는 조각 투자라는 이름도 있는데 뭐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가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렸고 이제 내년 1월에 아마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 그래서 딱 선을 그어놓고 요 정도까지는 일단 해봐인 건데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과감하게 규제 빗장이 열려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결국에는 코인으로 투자를 하는 일종의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코인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우리가 만드는 코인은 어떤 특정 블록체인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있죠. 메인넷이라고 해서 직접 자신들이 이 메인넷을 만들어서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이 만든 플랫폼 밑에다가 골격을 만들어서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과는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민간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증권사나 또는 증권사에다가 이걸 위탁하는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이 전 매우 크다고 봐요. 네. 당장은 일반 민간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사회 간접 자본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자본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동산 PF 같은 경우도 자금이 많이 지금 안 몰리잖아요. 네. 어떤 그 둔촌주공 같은 굉장히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마저도 지금 계약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런 요소의 거대한 어떤 건축 프로젝트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정부가 직접 직간접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단 먼저 저는 형태는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 또 코인 토큰 이런 방식이 결합이 돼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되면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좀 눈에 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또 하나는 지금 기관과 기관 사이도 불신이 되게 큽니다. 네. 자금을 갖고 과거에는 사실은 큰 이자를 주지 않아도 서로가 돈을 융통해주고 여신이라는 게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를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기술적 인프라를 담보로 제공을 해주면 네. 어떤 신뢰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의도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코인을 사고 팔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분명 우리가 알던 것과 또 다른 비즈니스가 지금 기관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아마 내년에 되면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선례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는 저게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또 드실 그렇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다리 놓고 도로 깔고 뭐 건물 짓고, 특히 이제 정부가 돈을 쓰는 거는 정부가 알아서 펀딩을 해서 돈을 썼거든요. 대부분 이제 맞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분야에도 사실은 이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받아서 뭐 장기적 뭐 20년, 30년 전, 보통 이제 우리 도로 민자도로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통행료를 한 2, 30년 정도 걷게 해주고, 그리고 이후에는 정부에 기부 체납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이제 STO라고 해서 증권화 토큰이 내년에 조금 얘기가 많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좀 새로운 코인이 등장하는 셈인데, 국내 그럼 코인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게 될까요? 지금은 국내에 유통 중인 코인 사실 절대 다수가 과연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코인이, 사실 코인을 내놓을 때 우리가 일종의 사업 계획서라는 거를 뭐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백서란 형태로 미리 내놓고 사실 코인을 발행하잖아요. 그 타임라인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코인들 저는 절대 다수가 없어지는 게 맞고, 또 이게 또 굉장히 저금리 상황에서 나온 유동성이 만든 괴물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주식으로 보면 또는 채권으로 보면 정크본드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보통 크립토 윈터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다 안 좋은 거를 저희가 통칭해서 불러왔는데, 앞으로는 크립토 윈터가 아니라 판이 바뀌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기업, 또 정부 당국,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과거와 좀 달라진 거는 정부의 크기가 좀 커졌잖아요. 큰 네. 정부라 그래서 그렇죠. 이건 사실 지난 20, 30년 전과는 좀 다른 결이에요. 정부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기업이나 민간에 많은 걸 위탁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미국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고 또 국민들이 그런 걸 많이 원합니다. 네. 그런 것들에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하나하나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권이 월가 여의도로 옮겨간다라고 꼭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당장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우리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걸 통해서 최근 2년 동안 좀 많은 혁신을 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도 각각 모바일 앱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카카오뱅크나 뭐 네이버나 아니면 토스 이런 새로운 혁신 기업들의 서비스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용자 환경, 즉 UI랑 UX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일반 이용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국이랑 또 당국의 힘을 등에 업고 이런 거를 주도하는 서비스를
보다도 오히려 그들이랑 합종 연행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테크노 쪽 기업들, 테크노밸리 기업들이 함께 어우러서 가는 그런 모델이 그래도 좀 더 현실적으로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존에 유통됐던 코인들 중에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원래 당국에서는 올해 중으로, 올해 연말 중으로 증권유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내년 1월 중으로 하겠다라고 연기가 한 차례 된 바 있잖아요. 이게 당국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지금 당국 안에서도 그런 고민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취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서로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분명히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기준점이 잡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규제나 네. 트래블룰이라든지 이런 네네. 그 인프라적인 규제를 좀 먼저 띄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당국 안에서도 하고 있고 재밌는 건 제가 금융위원회 최근에 내부분을 한번 뵀는데 네. 금융위 안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하고 싶어 해요. 이것도 네네. 혁신금융으로 단 네. 이거를 누가 하느냐. 과거에 우리 뭐 ICO나 IEO 보면 ICO는 그냥 사실 발행사가 알아서 했고 IEO는 거래소가 어느 정도 뒤에서 뒤를 받쳐줬고 이제는 당국이 받쳐주고 싶어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당국도 지금 미국 눈치도 보고 있고요. 또 법을 만든 유럽 눈치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선진국 바람을 어느 정도 발을 좀 맞춰서 가겠다라는 측면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전반적인 속도 조절은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요즘 뭐 혜택 중심의 기업형 NFT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조각 투자도 저희 생각해 보시면 그 뉴스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네. 일반 대중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와인을 기반으로 한 STO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각 투자라는 게 이미 정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좀 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아, 네네. 단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투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업체에게 어느 정도의 의무 부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사업자들이 큰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혁신적인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네. 정부가 직접 지정을 해서 발표한 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뮤직하우라는 사례도 사실은 있었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사실은 뮤직하우도 대마불사다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형태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런 사례들도 저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STO나 조각 투자가 진행할지 좀 미리 상상해보고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하나는 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지금 괜찮은 프로젝트고 괜찮은 비상장주인데 돈이 없어서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과거와 같았으면 굉장히 빠르게 자금을 받아서 아이디어와 괜찮은 개발진을 중심으로 빨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자금이 완전히 꼬여버린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아,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죠. 벤처 시장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 STO 규를 계속 보고 있어요.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스타트업 또 이제 상장이 앞으로 된다 한들 공모가를 지킬 수 있을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STO가 빠르게 자금을 땡겨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향으로 안에서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의 흐름도 결국은 이쪽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쪽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봤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거는 이제 한우 조각 투자였어요. 맞습니다. 아, 네. 네. 한우 우리가 한우를- 즐겨 먹는 한우. 예, 네. 소고기를 네. 송아지 때 이제 조각 투자를 해서 한우가 보통 이제 하나에 몇 백만 원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꽤 크거든요, 단위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기는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 부적절할 것 같은데 네. 그 앱에 들어가면 네. 이제 한우 뭐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고 음. 조각 투자 뭐 지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우는 송아지 때 키워서 언제 이거를 처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네. 사실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각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년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